자, 이제 어법 특강 제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띄어쓰기 공부했습니다. 41항부터 50항까지 공부했고요.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였어요. 형태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와서 붙여 쓰는 것으로, 의존 명사는 관형어 뒤에 와서 띄어 쓰는 것으로 구별했고요. 또 어간 뒤에 오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리을지, 리을지라도, 리을지언정, 리을게, 리을걸, 리을뿐더러, 리을수록, 리을망정, 리을소냐와 같은 다양한 특수한 형태의 어미들 오는데요. 무조건 붙여 써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한 단어 여부가 좀 고민이기는 한데요. 아주 예전 우리 KBS 한국역 시험에는 진짜 한 단어 합성 명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이런 거는 다 붙여 쓴다라는 것이고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쓴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 51항부터 57항에 해당하는 그 밖의 것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것은 소리에 관한 것이라는 우리가 항목으로 공부했던 것과 또 형태에 관한 것과 구별되는 그냥 나머지 것들을 그냥 모아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밖의 것이라는 글자 안에도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이 그저에 해당하는 관형사, 그 이외의 것이라는 명사박, 그리고 조사의가 와서 뒤에 체언을 꾸며주겠죠. 관형격 조사의니까요. 그리고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 밖의 것, 그 이외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51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자, 앞에서도 살짝 언급한 바가 있었던 이를 쓸 거냐, 히를 쓸 거냐. 이 전미사 이와 히 표기와 관련된 품사 부사예요. 부사에 오는 그 이와 히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분명 이야기했죠. 자, 51항에 의하면 그 전미사 이, 히에 해당하는 품사 부사인데요. 하다가 없으면 이를 적고 하다가 있으면 히를 적는다. 이게 이제 출발이 되겠죠. 물론 하다라는 기본형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다의 히가 가장 흔해요. 어렵지 않아요. 성실하다, 성실히, 흥건하다, 흥건히, 당당하다, 당당히, 꼼꼼하다, 꼼꼼히, 촘촘하다, 촘촘히, 솔직하다, 솔직히. 자, 하다의 히라고 외우는 것은 가장 쉬운 출발이. 반면 하다가 없어야 되는 경우, 곰곰하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꼼꼼하다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지 곰곰하다, 곰곰했다, 곰곰한 이런 말은 없어요. 틈틈이, 번번이. 물론 여기서 번번이라는 것은 번번히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 번, 두 번 할 때 횟수, 번번이 실수했어요. 번번이 틀리더라 이럴 때 말하는 번번이에요. 뭔가 평평하다라는 뜻의 번번하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럴 때는 번번히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시험에는 번번이 틀리더라 이런 번번이. 자, 일일이 뭐 확인하다 하나하나 이런 거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따라서 하다가 있으면 히, 하다가 없으면 이.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규정인 51항의 설명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짧게 정리만 한 것이며 국립국어원의 정확한 51항의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이와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고 발음이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음을 자칫 잘못하면 이로 할지 히로 할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있으면 히, 하다가 없으면 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외우기 좋아요. 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시옷 받침 다음에 하다가 오더라도 100% 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하다가 오면 히를 쓰라고 했지만 시옷 받침 다음에 오는 하다가 있는 말이더라도 무조건 이를 써라. 자, 그래서 1순위 깨끗이 가지고 제가 많이 했어요. 발음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깨끗이 씻다. 절대 안 돼요. 깨끗이. 선생님 깨끗하다가 있잖아요. 하다가 오면 히라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하다가 오면 히데 시옷. 시옷 받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하다지만 깨끗이, 어렴풋하다지만 어렴풋이, 따뜻하다지만 따뜻이. 자, 지그시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소리대로 적는 지그시와 다르죠. 물론 이 지그시라는 것은 가볍게 누르는, 지그시 눌러줬어요. 지그시 밟았어요 할 때 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지그시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다가 있는 시옷 받침에 바로 지긋하다, 나이가 지긋하다 있잖아요. 보기 좋을 정도로 늙은 거예요. 지긋한 어떤 노신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긋시, 역시 지그이를 쓰면서 발음은 시옷이 올라간 연음 지그시. 자, 반드시도 있네요. 다시 한번 must 꼭의 반드시와 다른 건 다 알고 있고요. 자세를 반듯하게, 반드시 앉아라, 반드시 허리를 펴라, 뭐 이거 하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시옷의 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꿋꿋이 뭐 등등 역시 시옷의 이는 친숙하겠죠. 자, 반면 슬며시, 살며시 이런 거는 시옷의 이를 쓰는 사례가 아닌데요. 이유는 하다와 상관이 없는 단어. 그냥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슬며시 다가왔어요, 살며시 다가왔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는 소리대로 쓰는 연음의 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옷 다음에 이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50이랑 중요하고요. 사실 발음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세 가지, 하다 다음에는 히, 또는 하다가 없으면 이, 시옷 받침의 하다일 때도 100% 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약간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고유어의 기억 받침 다음에는 이를 적어라,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것도 딱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아닌데요. 얘를 모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고유어 기억 받침. 물론 우리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오 때도 고유어냐 한자어냐를 따지긴 했는데 이것도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좀 확인은 하긴 하되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자, 1순위 깊숙이입니다. 자, 깊숙이는 분명 깊숙하다, 하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깊숙 자체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기억 받침이 온 경우에는 이를 적어라 이거죠. 깊숙이. 자, 나지막이도 있어요. 발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숙이 아니고 깊숙이. 깨끗이 아니고 깨끗이인 것처럼 깊숙이 공을 찾은 거예요. 나지막이, 느지막이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 나치의 지도 역시 강조합니다. 뒤에 표준어 사정 원칙에도 또 나오긴 하는데요. 의가 아니라 이를 쓰는 예외적인 단어 나지막하다, 느지막하다. 나지막이, 느지막이의 지와 함께 이를 쓴다. 나지막하다가 있지만 고유어 기억의 이. 느지막이 똑같고요. 고즈넉이, 고즈넉하다에서 비롯된 보통 고요하고 쓸쓸하다, 고즈넉한 깊은 철, 산사 뭐 이런 거 하는데요. 고즈넉이. 끔찍이, 끔찍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손주들을 할머니께서 꼭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끔찍이. 그렇죠? 그 이외에도 촉촉이, 축축이, 몸 조화에 의해서 오우의 차이일 뿐이지 발음 잘해야 돼요. 촉촉히 젖은 눈동자 안 돼요. 축축히 젖은 손수건 안 돼요. 촉촉이, 축축이. 예외라서 그렇다는 거죠. 외워야죠. 눈이 내렸어요. 소복이 눈이 쌓였어요. 수북이 눈이 쌓인 거예요. 소복히, 수북히 안 돼요. 빽빽이 사람이 가득 찼어요. 용돈을 두둑이 주셨어요. 모두 다 기억 받침에 고유어의 이를 쓰는 사례다. 묶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라는 말이 있어요. 예외는 뭐겠어요? 원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하다가 있으면은 히를 적고 하다가 없으면 이를 적어라 이런 거예요. 같은 고유어 기억이지만 넉넉하다, 익숙하다, 딱하다, 톡톡하다, 가득하다, 빼곡하다, 아득하다에 하다가 있으면서 발음도 모두 히와 관련된 축약. 그래서 키라고 발음이 났겠죠. 넉넉히, 익숙히, 딱히, 톡톡히, 가득히, 빼곡히, 아득히라고 발음이 나는. 그래서 같은 기억 받침임에도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고유어를 강조한 이유가 솔직히 앞에 이제 있었잖아요. 같은 기억이지만 이것은 한자 고들 직자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자어의 솔직은 히를 적고 고유어지만 고유어에 이를 적는 예외, 고유어의 기억 받침에 그대로 히를 적는 사례. 이러면 이제 50이랑은 다 끝났어요. 장담컨대 시험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와 히의 표기, 원칙, 예외까지 한 번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2항으로 갑니다. 자, 52항은 이제 한자어와 관련된 표기인데요. 한자어 중에서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한자를 모르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한자의 표기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 어휘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고난도 맞잖아요. 그래서 한자 공부한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본음으로 난다라는 것은 일종의 원래음, 약속된 것으로 여러분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 언어의 역사성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발음이 좀 변해요. 한자의 표기 발음. 그래서 그 음을 우리가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본음으로 날 때는 그대로 본음으로 적고 변해서 소금으로 나게 되면 소금으로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 분노라고 우리가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원래 우리가 한자로 노여워할 노, 이게 본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노여워하다 하잖아요. 노여움에 노여워할 노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해서 희노애락이었어야 하는 것이 희로애락으로 음이 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원래는 맞았어요. 희노애락이 본음이기는 했지만 기쁘고 노여워하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 글자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발음의 변화가 수반돼요. 희노애락이 좀 어려웠나 봐요. 옛날 이제 우리가 살아오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희노애락 하다가 희로애락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그런 예들 중에 대표적인 게 있긴 해요. 지이산이었는데 발음이 변해서 지리산이 되고요. 한나산이었는데 원래 한자음으로는 한라산, 라로 바뀌어요. 소금으로 변해서 그냥 변한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음은 희노애락이었지만 태생적으로는 변해서 이제 희로애락으로 변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극대노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극대노라는 말은 없어요. 대로한 거죠. 극할 극도 이제 한자 접두사를 쓴 거고 크게 노여워하다가 대로한 거예요. 왜 대로예요? 소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대노하다여야 되는데 대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52항 본음 소금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52항의 예를 떠올려 주세요. 자, 두 번째, 만난을 겪었다. 어려울 난이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난이도라는 말 하죠. 난도라고 하잖아요. 쉽고 어려운 정도는 난이도. 참고로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어법에 틀린 말이에요. 난이도가 있다. 쉽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뭐라고 해요? 난도가 높다고 해야죠. 어려운 것은 난도가 높은 거고 쉬운 것은 난도가 낮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안 돼요. 자, 어쨌든 어려울 난이죠. 자, 그럴 때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만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곤난해 했던 난자가 곤란해로 바뀐 거예요. 어려울 난인데 왜 란으로 읽었어요? 몰라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금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 맞다라고 외워야 하는 노, 원래는 분노였는데 희로애락으로 바뀌었다. 만난이었는데 곤란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짧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53항입니다. 53항 우리가 띄어쓰기 때 미리 좀 했는데요. 어미 중에서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어떤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기와 발음이 달라요. 즉 그래서 발음은 된소리로 나더라도 표기는 예사소리. 즉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예사소리로 적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바로 리을지라도라고 어미로 외우면서 발음은 리을찌라도라고 났다는 거예요. 발음은. 근데 표기는 예사소리. 리을지라도, 리을지언정, 리을개, 리을걸, 리을밖에. 분명히 했죠. 발음은 리을밖에. 바로 사랑할 밖에, 좋아할 밖에, 미워할 밖에. 발음은 된소리 나지만 표기는 리을밖에 이렇게 예사소리로 적어줘. 자, 그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문자 보낼 때 한번 잘 자가 진단 한번 해줘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예사소리로 적을까요? 된소리로 적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된소리로 적는 분이 엄청 많아요. 내가 할게, 깨라고 많이 적어요.
내가 할게 어때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종결어미에 리을 개라고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발음은 깨라고 나더라도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할 걸 할 때도 자꾸 이렇게 걸, 예사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3항은 어떤 단어에 한해서, 모든 단어를 예사 소리로 적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미에 한해서 예사 소리로 적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리을지라도, 애초에 우리가 10대 특수어미라고 제가 외웠었던 리을치, 리을지라도, 리을지언정, 리을캐, 리을걸, 리을수록 다 비슷하죠. 발음은 분명히 된 소리지만 예사 소리 표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리을밖에까지 그렇습니다. 단이에요. 된 소리, 된 소리로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의문형에 한해서. 바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왔을 때는 된 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리을까 하는 거는 이제 다 알죠. 갈까, 볼까, 우리 먹을까, 공부할까, 예사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 쌍기역으로 적잖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딱 하나, 쏘냐. 리을 쏘냐가 역시 앞에 띄어쓰기에서도 붙였으라고 했던 사랑할 쏘냐, 미워할 쏘냐, 그리워할 쏘냐 할 때 그 리을 쏘냐라는 어미인데요. 이것은 된 소리로 적는다는 거예요. 의문형이니까요. 소냐가 아니라 쏘냐. 러시아 어떤 사람 이름 같기도 하네요. 쏘냐. 이때는 된 소리 쌍시옷으로 적습니다. 53항에 관한 이야기. 짧죠. 그 밖의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51항 이희의 표기였고요. 52항 한자어 가운데 본음과 소금의 이야기고요. 53항은 예사 소리로 표기하고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그리고 의문형에 대해서는 된 소리로 표기해라 하는 거예요. 무난합니다. 자, 이제 54항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살짝 5항과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어떤 전미사가 붙은 말들 가운데에는 된 소리로 표기한다. 모든 전미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미사 중에. 그래서 우리 된 소리 표기와 관련할 때 다시 한번 5항과 구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5항도 된 소리 표기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다만 기억하건대 오빠, 어깨, 해쓱하다 아니면은 우리가 쌉쌀하다 이런 것 뜻이 우리가 된 소리로 나면은 된 소리로 적는데 기역 비읍 받침. 기역 비읍 받침 다음에 나오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대표적인 뚝배기, 배기로 적는 거 말이에요. 언덕, 배기 이런 거 기역 받침이 지금 왔잖아요. 아니면은 비읍 받침과 관련한 것도 분명 우리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역시 기역 비읍 다음에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54항은 어떤 전미사. 전미사니까 기억하건대 형식적인 의미가 붙은 것, 어근에 붙은 것, 뒤에 붙으면 전미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였잖아요. 자, 예를 들어 뒤꿈치. 그러면은 명사 앞뒤에 뒤 다음에 꿈치라는 된 소리, 쌍기역이 들어가는 전미사가 온 거라서 꿈치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는 건데요. 원래 된 소리 표기의 전미사였어요. 뒤꿈치, 팔꿈치 이런 거 하겠죠. 대신에 사이시옷은 안 돼요. 뒷꿈치는 안 됐죠. 왜? 결국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 중에 우리 30방에서 했던 거 된 소리나 거센 소리와 함께 올 때는 앞에 시옷을 적지 않았었잖아요. 뒤쪽, 우리가 뒤편, 뒤통수, 위쪽 이런 거 안 됐었죠. 시옷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로 5항에는 뚝배기, 언덕배기 할 때 하나의 단어에 기역 받침 다음에는 결국은 된 소리를 적지 않아야 했던 5항 규정이고. 자, 지금 우리는 곱빼기, 대갈빼기, 콧빼기, 이마빼기는 형태소를 나눌 수 있죠. 곱 뒤에 빼기가 붙은 거예요. 대갈 뒤에 빼기, 코 빼기, 이마 빼기죠. 언덕 빼기는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언덕에 같은 말이라서 애초에 언덕 빼기라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래서 전미사 빼기가 붙은 경우라서 이거는 표기를 그대로 빼기로. 그래서 빼기와 빼기 구별하고. 또 겸연 적다, 객 적다 이런 적다라는 전미사예요. 적다라는 전미사. 애초에 된 소리를 쓰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의미까지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나오는 어휘들 가운데 낯선 어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단어의 뜻을 예문과 함께 외우시되.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객적다가 원래는 맞춤법 규정 54항에 나왔던 거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는 의미로 나왔다는 거죠.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쓸데없다. 약간 싱거운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싱거운 소리를 잘해. 이것을 이제 시험 문제로는 객적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 객적은 소리 그만해 이거예요. 객적은 소리 그만해. 그래서 원래 손님 객자의 한자에 전미사 적다가 붙은 거거든요. 괴란 적다, 겸연 적다, 객 적다. 적다라는 접미사, 된소리 표기를 쓰는 사례입니다. 자, 심부름 꾼도 나오는 거지만 전미사 꾼이겠죠. 일꾼, 심부름꾼, 사냥꾼, 사기꾼 할 때 된소리 전미사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또 기출문제에 보면 농꾼이라고 우리가 쓸까봐 농꾼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건 한자예요. 한자. 농부들을 뜻하는데 군사군자를 써서 농군이라고 합니다. 농군. 발음까지 제가 써드렸어요. 꾼이라고 발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자어와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고 특별히 굳어진 거는 된소리로 우리가 발음은 하긴 하는데요. 농군과 바로 심부름꾼 이거는 다른 거죠. 얘는 전미사 꾼이라서 된소리. 이거는 한자 군이라서 그대로 군을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되잖아요.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 있어요. 표기의 예사소리로 어떤 표기하고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아닐 수도 있어요. 된소리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억하건대 법석 분명히 비읍 받침 다음에 우리는 된소리로 발음은 나지만 예사소리로 적었잖아요. 난리, 법석 이런 거 했었죠. 아니면은 뭐 싹둑, 싹둑과 쓱, 싹, 쓱, 싹을 구별하기도 했어요. 오항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싹둑은 기역 받침에 된소리로 발음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은 거고. 쓱싹, 쓱싹은 이제 겹쳐나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서 같은 기역이 받지만 된소리로 적었죠. 그래서 5항의 된소리 표기와 54항의 전미사의 된소리 표기는 좀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기승전 재밌다. 기승전 매력 있다. 기승전 이게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아하의 원리로 공부해야 되지. 유력하구나, 신기하구나 이래야지 막 양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하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와, 다 신기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5항입니다. 55항은 딱 하나의 예시들만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요. 총 2개인데요. 맞추다의 지읒 받침이 100%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88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의 역사로 보면 처음 최초로 한글 맞춤법을 만든 건 1933년. 그래서 우리가 6.25 전이니까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의 뿌리가 같다고 말해. 1933년 조선어 학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 출발이에요. 최초의 일종의 규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년 해방을 맞고 50년 6.25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결국 체제가 갈라지면서 언어의 이질화, 언어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88 올림픽. 88년도에 맞춤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일부 개정하는데 그 개정한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는 맞추다라고도 썼어요. 받침 없이.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교복 맞춤, 양복 맞춤 아직도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왜? 그 전에는 그렇게 썼거든요. 88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양복을 만드시고 교복을 만드시는 그런 장인분들도 맞춤법은 좀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대로 맞춤이라고 소리대로 써 있는데 맞춤 양복 막 이렇게 이제는 무조건 틀려. 100%라고 제가 일단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지읒 받침. 당연하죠. 맞다에서 비롯되니까 어근이 살아있잖아요. 따라서 맞춤. 이때 맞춤이라고 쓸 수 있는 사례들 중에는 입맞춤, 입을 맞추다, 박자를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조각, 레고,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지읒 받침이 들어가고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고 해서. 참고로 맞히다고는 구별하되 뒤에 57항에 나옵니다. 이것은 정답을 맞힌 거죠. 화살로 관역을 맞힌 거죠. 예방접종 주사 맞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맞히다와 이 맞추다는 또 별개로 구별하되 57항 때는 특히 퀴즈, 정답, 맞힌 거예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럴 때는 맞힌 거고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답을 맞추어 본 거예요.
야, 1번이야, 2번이야. 답이 뭐야? 맞추어 본 거, 맞대어 보았다는 거야. 이건 또 별개예요. 자, 또 두 번째, 뻗치다가 있는데 이것도 어근이 살아있잖아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뻗다. 뻗다에서 왔겠죠. 거기에 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받침 없는 뻗치다는 무조건 틀리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를 뻗다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다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앉은뱅이에 우리가 앉아서 먹을 때 있죠. 앉은뱅이 무슨 책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 좌식이다, 입식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자 하는 거죠. 다리 아프니까.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쭉 뻗는 거예요. 다리 뻗다, 다리를 뻗치다, 손길을 뻗치다 이런 거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뻗다에서 비롯된 거라서 디귿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자, 55항. 구별해야 할 말이기는 한데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받침 없는 뻗치다나 받침 없는 맞추다는 무조건 틀리다. 그렇죠? 받침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항 앞에 살짝 언급했었던 바로 더와 드의 차이, 어이의 대와 아이의 대의 차이 이런 건데요. 딱 외우기 좋게 네모로 만들어 드렸어요. 던지는 과거 회상, 든지는 선택. 특히 이제 과거 회상에 더라는 게 친숙하잖아요. 어제라고 시제를 붙여주세요. 어제 갔던, 어제 보던, 어제 먹던. 이것이 어제 바로 시제 과거와 관련된 더에서 비롯된 던지. 자, 그래서 제가 시제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제 얼마나 좋던지. 또는 나의 살던, 더. 과거 회상에 살던 고향 하잖아요. 내가 살던, 어제 가던 보던 좋던. 그래서 바로 좋던지 할 때는 과거인 거고요. 반면에 선택일 때는 든지. 선택이니까 오화의 문제죠. 가든지 말든지, 좋든지 싫든지, 사과든지 배든지 할 때 있죠. 이때는 지를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던지인데 좋던 사람 할 때 과거에 좋던. 아니면은 가든 말든, 좋든 싫든, 사과든 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회상은 던지, 선택은 든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건데요. 어제 그 신부가 예쁘대 할 때 어이에 대, 누가 너보고 예쁘대 할 때 아이에 대.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시제상 과거는 더라고 했어요. 더의 던지. 그러면은 어제 그 신부가 참 예쁘대, 예쁘더라 이거죠. 예쁘더라. 반면에 누가 너보고 예쁘대 하고 물음표와 오는 종결형에서는 바로 예쁘다고 하니, 다고 하니의 줄임말이죠. 누가 너보고 예쁘다고 해, 지금 이거죠. 비슷해요. 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잘생겼다니, 그런 말이죠. 잘생겼다. 따라서 다에서는 아이의 대, 더에서는 어이의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쁘대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문 그대로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과거 회상에 던지, 선택에 든지. 놀랍게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걸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가던지 말던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좋던, 싫던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절대 안 되고요. 과거 회상에 던지, 선택에 든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7항이 마지막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역시 제가 상징적인 항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글 맞춤법 1항 했죠. 5항에 된소리 규정이 있죠. 또 우리 10항에서부터 13항까지 두음 법칙 규정이 있죠. 14항부터 시작이 되는 형태에 관한 거 규정도 있죠. 30항 엄청 강조했었던 사이시옷 규정이 있고요. 40항에 동방신기 있고요. 또 41항부터 50항까지 띄어쓰기 있고요. 51항에 이희 표기와 관련된 것이 있고요. 바로 방금 우리가 앞에 56항 때는 던지와 든지가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57항 구별해야 할 말들이에요. 사실은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무려 63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취사 선택은 할 텐데, 자, 이제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음도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발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해야 돼. 표기상으로도, 발음상으로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우리 KBS 상호능력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사실 이제 57항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놓았어요. 가름, 가름, 간음. 어때요? 분명히 구별해야 하겠죠. 자,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어근이 살아있다. 아까 우리 뻗치다 할 때 디귿 뻗다가 있다고 했고, 맞추다라고 할 때 지읒 받침에 맞다의 손말이다 이렇게도 분명히 했잖아요. 비슷한데요. 그 형태상 친숙한 것은 가름에 갈다 했었어요. 우리 갈다. 바로 새 책상으로 가름하다. 이때 갈다라는 것은 동음이어 많잖아요. 이를 갈다도 있고요. 뭐 톱을 갈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갈다는 교체하다라는, 대신하다. 영어로 change죠. 교체하다, 대신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국조회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감 선생님이 대신 애국조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제는 새 책상으로 바꾸었어요. 형광등 깜빡거리면 어때요? 갈아야죠. 형광등 갈잖아요. 그거예요. 형광등을 가름하다. 자, 그래서 갈다의 어근이 살아있어요.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가르다는 소리나는 가르다예요. 가르다. 바로 편을 가르다 할 때 쓰는 가르다. 가르마, 2대8 가르마 이런 거 하잖아요. 가른 거죠.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가름과 소리대로 적는 갈음, 형태를 유지하는 어법에 따라 적는 거와 구별하고. 또는 간음이라는 것은 헤아려 보는 대중, 가늠하기 어렵다. 누가 이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거 하잖아요. 헤아려 보는 대중의 가늠도 있어요. 세 개의 단어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숙한 걸음과 걸음. 역시 한 걸음, 두 걸음이면 친숙한 걷다. 디귿 불규칙이라서 리을로 변한 거고요. 걸음은 퇴비라는 이야기잖아요. 논밭에 걸음을 주는 거죠. 거치다 해볼까요? 소리대로 가면 잘 구별이 어렵네요. 얘도 거치다, 얘도 거치다라고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원형. 다시 한번 거치다는 지나가는 길에 거쳐온 거죠. 들른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들르다지 들리다라고 하는 거와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러온 거죠. 거쳐온 거예요. 들렀다. 참고로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소리가 들리다에서 들려가 되겠죠. 아니면은 뭔가 몸이 들리다, 몸이 들렸어요 하는 피동에 들리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들러가 되는 것은 지나가는 길에 거쳐왔어요. 집에 들렀어요지 집에 들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거치다는 걷다에서 왔는데요. 바로 안개. 안개가 거친 거죠. 아니면은 무슨 뭐 바다가 막 거치고 뭐 이런 거 하죠. 이렇게 뭐 홍해 바다가 이런 거 하는데요. 어쨌든 주로 안개가 거치다. 자, 이렇게 걷다에서 왔어요. 뭐 돈도 그래요. 돈을 회비를 걷었어요. 돈이 잘 거쳤어요. 그때 걷다에서 온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물론 이제 합쳐 보니까 7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우니 구별하되 기준은 어근을 먼저 보세요. 어근이 원형을 밝혀서 받침에서의 그 원형이 주로 살아있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 하나와 나머지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또 해볼게요. 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걷잡다. 발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걷잡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디귿 받침에 걷잡다. 걷잡을 수 없다. 붙들어 잡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 티읕 받침에 걷잡다가 훨씬 잘 나와요. 그런데 힌트가 있네요.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 표리부동이라는 한자성어처럼 겉에, 속에 할 때 티읕 받침에 겉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걷잡다의 티읕은 뭐예요? 뜻에도 그 겉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겉으로 대강보다. 겉으로 대강보다. 바로 예문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걷잡아 100명. 걷잡아 100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수를 1명, 2명 다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대충 보니까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약 100명. 우리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수보다 조금 못하거나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약. 그럴 때 우리는 걷잡아 100명쯤 된다. 걷잡아 한 50명쯤 되죠. 근데 뭐 걷잡아 10,000명 이건 또 안 되죠.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게 겉으로 10,000명인지 뭐 9,900명인지 이렇게 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셀 수 있는데 겉으로 대강 볼 때 걷잡아 100명입니다. 꼭 티읕 받침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 특히 우리 앞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미음써. 어떤 경우에도 100% 미음써를 써라. 100% 붙이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미음이 오면 써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로서가 조사죠, 조사. 으로서의 이 형태 똑같은 거고요. 로서와 로서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또 조사, 구별해야 할 조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자, 비슷한 사례. 뭔가 네 개를 써놓으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죠? 맞는 건 딱 하나. 미음써. 공부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배움으로써. 들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그렇죠? 미음써, 미음써, 미음써. 외우기 쉽죠? 반면에 그냥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므로 합격했다 할 때는 바로 소리대로 적는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고요. 이것은 앞에 어떤 행동이 있겠죠. 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 때는 미음써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이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미음의 서도 없어요. 미음 없이 써를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도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다른 무로, 연결어미의 무로와 미음의 써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할 때 음으로라는 연결어미와 그는 믿음으로써 종교 생활을 해요. 기독교에 의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음서에 믿음으로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문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가 맞아요. 믿음으로. 이때는 써를 생략해도 돼요. 믿음으로가 맞아요. 그럼 둘 다 맞는데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믿음으로, 즉 믿어서 나도 그를 믿는다 할 때는 음으로라는 연결어미를 소리대로 적고, 반면에 그는 믿음으로써 종교 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 이런 거 하죠. 자, 이래서 또 구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노름과 놀음. 자, 노름은 쉽죠. 도박. 돈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노름으로 패가 망신을 했어요. 집안이 망했어. 반면에 놀음은 어근이 살아있네요. 플레이. 바로 놀다에서 비롯된 놀이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숫자 노름을 한다는 것은 숫자 놀이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부루마블 같은 거 있죠. 주사위 같은 거 해서 놀이를 하는 거 있죠. 숫자 놀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돈 내기를 했어요. 그건 노름이에요. 노름. 그렇죠? 진짜 카지노 같은 거 가지고 카드 같은 거 노름을 했다 이제 이런 거죠. 다릅니다. 어근이 살아있다. 하나를 먼저 외우라고 했어요. 놀이에서 비롯된, 놀다에서 비롯된 놀음 말이죠. 역시 시험은 보면 확률적으로 쉬운 것, 친숙한 것보다는 역시 약간 낯선 것.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경쟁이 붙으면 조금 어려워. 아까 걷잡다의 티읕 받침 같은 거. 아니면 놀음에서 리을 받침이 오는 놀음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느리다, 느리다, 늘리다. 다 다르죠. 자, 이때 느리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빠르다, 느리다. 자, 반면 늘이다와 늘리다. 모두 다 늘다에서 오기는 했어요. 어근이 살아있죠. 그런데 외우기 쉬운 딱 하나. 늘이다는 길이에요. 이 딱 겹치죠. 길이는 늘이다. 따라서 길이에 해당하는 고무줄을 늘이다. 길이죠. 아니면은 머리카락을 늘이다. 아니면은 커튼을 늘이다. 엿가락을 늘이다. 엿가락 길이잖아요. 그래서 발음 표기 잘해야 됩니다. 고무줄을 늘렸어요. 절대 안 돼요. 엿가락을 늘려 안 돼요. 느려요. 느려. 머리카락을 느려뜨린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기 때문에 늘리다를 쓰는 것은 양이나 수나 시간이에요. 길이를 뺀 나머지라고 해도 돼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량을 늘리다. 양이니까요. 아니면은 인원을 늘리다. 진짜 시간이죠. 1시간 늘린 거예요. 따라서 과거 시제로 갔을 때 얘는 느렸다라고 표기하고 발음 주의해야 되겠고요. 얘는 늘렸다라고 해야 되겠죠. 늘이다의 활용은 느렸다. 늘리다의 활용은 늘렸다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길이 느리다. 완전히 쉽습니다. 동방신기처럼 쉽습니다. 그죠? 과거 외상의 던지.
선택의 든지처럼 쉬워요. 이렇게 한 방에 딱 우리가 준비를 해두어야 돼. 자, 그래서 늘이다, 길이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자, 반면에 물론 수출량을 늘리다 중에 보니까요. 우리 량, 두음법칙 때 배웠던 10항, 12항까지, 물론 13항에 겹쳐나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고유어 다음에 양을 적고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 양을 적고 한자어 다음에 량을 적는다. 이거 우리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유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외래어 가운데에서도 알칼리 양이다. 소금 양이다. 그러면은 두음법칙의 양. 대신에 이제 한자어 뒤에니까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그럴 때는 한자어라서 량을 적기도 했었죠. 자, 두음법칙 때 표기, 란과 난의 표기, 율열과 률열의 표기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찾아가 보시고요. 자, 8번째, 달이다와 달이다 쉽습니다. 이유는 달이미가 소리대로 적는 일치하니까. 반면에 약을 달이는 거죠. 끓이는 거잖아요. 한약 같은 거 약을 달여 먹은 거죠. 자, 9번째, 다치다, 부상당하는 거 안 해도 되고요. 쉬우니까. 반면에 이제 다치다와 다히다를 구별하면 엄청난 또 시험 문제죠. 이때 우리가 문법적으로 치라는 것은 강세, 즉 세다, 스트롱이죠. 세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전미사, 강세 전미사 치를 쓴다고 해요. 따라서 같은 문이지만 문을 닫힌 거하고 문이 닫힌 게 달라요.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을 내가 세 개라는 뜻을 계속 여기다 넣어주세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에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우리가 버릇없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감정 표현을 부모님한테 못하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도 있긴 한데요. 자, 문을 세게 닫힌 거예요. 그럴 때는 강세전미사 치라고 해서. 반면 문이 닫힌 거예요. 조사가 달라요. 문을 세게 닫힌 거고요. 문이 바람에 닫음을 당한 거예요. 문이 닫힌 것은 피동. 이때 우리가 이 희릭이라고 하는 게 사동이나 피동과 관련된 접사인데 문이 닫힌 거예요. 피동도 우리가 어법으로서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문이 바람에 닫힌 것. 희. 그렇죠? 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부딧 치다가 있고요. 부딧 히다가 있어요. 뒤에서도 또 나와요. 자, 역시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치는 강세, 희는 여기서는 피동. 물론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긴 합니다만 둘 다 여기서는 닷히다, 부딧히다, 피동. 그래서 목적격 조사 을를 없이 또 이로 쓰여요. 부딧힌 거예요. 무엇이 무엇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장난하다가 나랑 박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디듬을 당한 거죠. 부딪힌 거예요. 자동차, 내가 신호등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뒷차가 나를 박은 거죠. 일종의 추돌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입장에서는 부디듬을 당했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로 부딪힌 거, 약간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와서 서로 자동차 두 대가 결국은 부딪힌 사고가 있었죠. 강세, 피동. 자, 이렇게 구별하면 돼. 딱 두 가지씩 있네요. 닫히다, 부딪히다. 닫히다, 부딪히다. 발음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였고요. 자, 10번째, 마치다. 자, 앞에서 살짝 했지만 우선 디엔드에 끝마치다 할 때 마치는 건 알겠죠. 학교를 마치고 뭐 역시 수업 오늘 마쳤어요. 끝난 거예요. 반면에 마치다 할 때 있어요. 시험용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정답. 정답을 마친 거죠.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이 맞추다, 여기도 나오죠. 맞추다와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55항에 의하면은 받침이 있는 맞추다는 입을 맞추다, 입맞춤, 아까 교복을 맞추다, 양복 맞춤, 퍼즐 조각 맞추다 할 때 이 맞추다의 지읒이었고요. 맞추였죠. 반면에 정답, right라고 했어요. 반대는 틀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간 퀴즈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중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퀴즈하면서 잘 맞추셨고요, 못 맞추었고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돼. 잘 맞힌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맞히고 맞췄다, 맞춰서 이렇게 우리는 히읗
표기를 기억하시고 축약이 되면서 과거 시제에 마쳤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자, 화살로 관역을 맞춘 것도 있고요. 바람을 맞춘 것도 있고요. 주사 같은 거. 코로나 때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마치다 뭐 이런 것도 하죠.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해서 마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다도 있고요. 맞추다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맞추다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답에서 내가 맞았다 하는 거는 맞힌 거고 대신에 친구들끼리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렇게 맞대어 보는 거는 답을 맞추어 본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예문에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쓸 수도 있긴 해요. 친구들과 답을 맞추어 보았더니 내가 맞췄다. 알겠죠? 맞추어 보았더니 내가 맞췄다. 그럴 때는 맞힌 것이 되겠죠. 자, 목걸이와 목걸리 한 적 있죠? 목걸이의 액세서리, 걸다니까 목에 걸다. 액세서리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기출문제잖아요. 액세서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 또 귀걸이도 그렇죠. 귀에 거니까 귀걸이, 목걸이. 물론 귀걸이는 귀고리와 같은 복수표준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목걸이, 귀걸이. 단 목걸이는 목이 붙는 병이라는 전미사 거리예요. 목이 붙는 병. 비슷한 거 볼이 붙는 병, 볼거리. 턱에 종기 같은 게 생기는 병, 턱거리. 그렇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리는 병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턱거리와 턱걸이도 있다는 거죠. 턱걸이 한 개, 턱걸이 두 개, 이거는 걸다죠. 걸다. 철봉에서 턱걸이. 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턱에 종기가 생겨서. 병 세 가지. 목걸이, 볼걸이, 턱걸이. 볼거리를 앓다 이렇게도 하죠. 구별해야 할 말들. 자, 12번째.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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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다. 뭔가 발음으로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안 나오죠. 선물을 주다 바치다. 돈을 주다 바치다. 이거는 이제 쉬운 거라서. 자, 두 번째 받침도 할만해요. 왜냐하면은 책받침처럼 받침의 원형이 익숙하니까요. 우산을 받치고 가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산을 받치다. 괴다 그런 뜻이고요. 자, 반면에. 자, 희가 또 나왔어요. 우리 세 번째. 앞에서 부딪 희다. 문이 바람에 닿히다. 희, 피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히다도 소에게 받음을 당했네요. 소에게 받히다. 소가 나를 받았는데 받음을 당했어요. 됐죠? 자, 네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낯설어서. 티읕 받침에 받치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100% 술, 액체서라 제가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것이 결국은 거르다라는 뜻인데요. 술을 체에 받쳐 먹은 거예요. 술을 체에 받쳐 먹었다는 그 술의 종류는 뭐겠어요? 막걸리 같은 거죠. 누룩이 있고 그 찌개 같은 걸 걸러서 국물로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술을 체에 받쳐 먹었어요. 아니면은 뭐 액체니까 그 이외에 뭐 간장 같은 거, 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치다라고 할 때 술, 액체, 티읕 받침에 받치다를 시험용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제목,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또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 57항입니다. 자, 또 붙이다도 우리 기출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사례였는데요. 자, 붙이다라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고요. 붙이다라고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원형이 살아있다고 했죠. 어근이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붙다에서 비롯된 붙이다. 물론 발음은 똑같아요. 국외음화. 기억하시죠? 디귿티읕이 이 몸 앞에서 지읒치읒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위에도 붙이다, 밑에도 붙이다인데 원형을 기억하세요. 싸움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우표 붙어요. 수행원 붙어요. 흥정 붙어요. 책상 붙어요. 따라서 어근이 살아있는 붙이다가 친숙합니다. 반면에 이 붙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붙이다인데 이 나머지의 항목이 많다는 거예요. 번호를 9번까지 붙였지만 얘들을 조합하면 더 많아요. 그래도 힘에 붙인 일, 힘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말이고요. 전을 붙이는 게 우리 붙임개죠. 붙임개. 붙임개는 소리대로 쓰는 거 친숙하죠. 부채를 붙이다, 바람을 일으키다. 식목일에 붙여, 앞에 어떤 날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 같은 거, 국경일도 있어요. 그래서 식목일에 즈음하여,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런 뜻이에요. 광복절에 붙여, 3일절에 붙여, 소리대로 적는 붙여.
숙식을 붙이다. 먹고자 하는 일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외워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붙다에서 온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너 어디서 생활하니? 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삼촌 집에서 숙식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회의에 붙이다. 회의에 뭐 안건을 붙이다. 표결을 붙이다 이런 거 합니다. 편지를 붙이는 거고요. 논밭을 붙여 먹는다는 거죠.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논밭을 알죠? 논밭이 국외음악, 논밭을 여는 극비,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소리대로 적는 붙이다. 붙다와 상관이 없는 것을 잘 구별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소매를 걷어 붙이다 뭐 이런 거 하죠. 소매를 걷어 붙이다.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인데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소매를 걷어서 내 몸에 가깝게 붙게 한 거죠. 소매를 걷어서 내 몸에 붙였잖아요. 붙인 거예요. 붙다. 그래서 걷어 붙이다 할 때도 이 붙다여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말 붙이다, 붙이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14번째 암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친숙한 것은 한아름 할 때 아름이죠. 단위성 의존명사. 그래서 띄었어야 돼요. 참고로 사람 이름, 친구 이름들 중에 아름이라는 이름이 여학생분들 되게 많았죠.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 한 반에 막 김아름, 박아름, 최아름 막 그럴 땐 붙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의한 성과 이름 붙였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수량이잖아요. 가득 안다에서 비롯된 안다에서 안음이 아름으로 변한 거거든요. 한아름, 두아름. 보통 우리가 장미꽃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꽃다발 같은 거 할 때 한 띄고 아름이라고 하겠죠. 자, 반면에 알음이 있다라는 거는 알다. 현재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름이 있는 사이예요. 면식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범죄도 면식범의 소행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름이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 알음입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하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아름아름으로 물어서 왔어요. 그냥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아름아름으로 조금 알아요. 이런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명사로서의 한 글자 알미라고 할 때는 지식. 바로 영어의 knowledge죠. knowledge.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알미 힘이다. 우리 리을 미음 표기 때문에 했잖아요. 리을 미음 중에 주의해야 되는 만듦 이런 거 했어요. 떠듬, 입금, 시듬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게 기본형 만들다, 떠들다, 이끌다, 시들다의 미음이 붙은 것처럼. 원래는 알다였지만 알미라는 한 글자로. 우리가 라이프, 삶이라는 것도 리을 미음 쓰듯이 말이죠. 자, 이렇게 구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고. 15번째 쉬운 것은 밥살을 안 치는 거고요. 밥을 안 치는 거고요. 자리에 앉다, 니은 지읒에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앉아, 자리에 앉아, 앉힌 거죠. 자, 15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 할 말들 63개 중에 번호로는 21번. 그러니까 몇 개 안 남긴 했어요. 제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시간상 이야기했고요. 자, 16번째 쉬운 것은 아이스, 얼다의 얼음. 했어요. 얼음이라고 얼음 있음도 이상하죠. 다 틀린 거예요. 얼음이 있음 할 때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적어야죠. 있음 없음 할 때 발음은 시오 때문에 있음 없음의 음처럼 나지만 쓸 때는 음으로 적어야죠. 자, 반면에 얼음은 소리대로 적는 거로 했잖아요. 뭐 두 물건의 끝이 맞닿은 자리. 그래서 수평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얼음 경계선을 말하고요. 탑이 있으면 기층이 있고 기단이 있고 기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돌들의 맞닿은 자리 이런 걸 보통 얼음, 경계선을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는 어디 국도를 가다 보면은 잔디팜 이렇게 써 있는 데도 많아요. 잔디는 단몸의 디, 팔다의 리을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잘못 쓰는 단어들도 많으니까요. 자, 절이다 딱 한 방에 가면 되겠죠. 다리가 절인 거고요. 배추를 절인 거죠. 소금 등으로 간을 하는 것. 이것이 배추를 절이다. 무를 절이다. 다리만 절이다. 우리가 쥐가 났다 할 때 다리가 절인 거죠. 자, 조리다와 졸리다도 구별하되 조리다는 조림으로 친숙한 100% 생선. 생선조림,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졸이다는 두 가지로 쓰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마음을 졸였어요. 제가 합격해야 되는데 마음을 졸이고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국. 국은 액체국인데요. 너무 끓인 거죠. 너무 끓여서 결국은 약간 짜진 상태. 그래서 국을 너무 졸였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종종 졸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졸였다. 졸였다 절대 안 돼요. 졸였다. 심지어는 쫄았니? 이런 거 한 분들 있죠. 쫄았니? 졸다에서 비롯된 졸았니? 그래야 돼요. 이건 겁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꾸벅꾸벅 졸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소리 발음 위험합니다. 된소리 표기 아니었던 졸임 됐죠? 아니면은 졸았다. 다시 꾸벅꾸벅 졸았다가 아니라 겁을 먹었다, 졸았다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발음도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노라고와 하느라고의 엄청난 차이. 하노라고는 나름으로라는 뜻. 우리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 나름으로 했어. 하노라고 했어 이거죠.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의 끝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한다고 했어요. 나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할 때 있어요. 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노라고 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느라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반면에 하느라고는 원인에 해당하니까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즉 전화하느라고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면 잠을 자느라고 어떻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느라고는 원인. 그래서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하노라고는 나름으로 그런 뜻의 연결 어미의 표기 차이예요. 하다에서 비롯된 말들이기 때문에 노라고라는 어미와 느라고라는 어미의 차이. 자, 하러 가는 거하고 하려고 하는 게 다르죠. 하러는 목적이에요. 너 어디 가니? 서울에 가요. 서울에 왜 가니? 시험 보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알겠죠? 이거 목적이에요.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는 위해서잖아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보기 위해서. 대신에 하려는 뒤에 고를 붙이면 가장 친숙한데요. 의도라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공부하려고. 이거는 의도. 공부하러 가요. 목적. 대신에 하러 가는 거와 하려고 하는 것은 구별하되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과도하게 리을을 추가하면 안 되고요. 하려고, 가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려고라는 어미이지 리을려고라는 어미는 없어요. 하려고, 가려고, 보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 앞에 살짝 했죠. 로서와 로서의 차이. 자, 로서는 100% 자격이다. 자격 중에 결국 사람과 관련된 로서. 외우기 쉬운 사람의 시옷, 로서의 시옷. 시옷으로 외워도 되겠네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다 자격에 해당하는 로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로서, 수단 방법. 가장 우리가 친숙한 뭐뭐를 가지고라고 해석되는 로서도 있어요. 돈으로서, 연필로서, 저는 분필로서 이렇게 하겠죠. 자, 또는 시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로서 2년째, 올해로서 2년째, 이것으로서 3번째 이렇게.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수단 방법 말고 뜻이 있어요. 물론 로서도 사람 말고도 너로서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예스럽게 쓰는 로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격에는 로서, 수단 방법에는 로서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으면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인데요. 그 구별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7항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이제 끝이고요. 물론 이제 뒤에 부록이 문장보로 남아있기는 한데요. 거듭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헷갈려서도 안 되고요. 또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여러분의 어떤 확신을 갖고 또 재미있게 정말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51항부터 57항까지 큰 제목 그 밖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